예, 시간이 많이 경관 관계를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션 2 좌장을 맡은 제주 산업영화원의 고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과학, 인문학 쪽을 이제 그룹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언뜻 제가 드는 생각이 바람은 좀 제도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그 제도 그 당신화 보면은 바람과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귀포 본향당 가면은 거기 좌정한 신이 이름이 바람운입니다. 바람운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신이 바람을 타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느 귀인 댁에 들었는데 그 딸, 아주 이쁜 딸 만나서 결혼을 허락을 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둘째 딸이었고 그 결혼한 부인은 박색이었다고 그럽니다. 고산국. 그다음에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 처제가 굉장히 이뻤는데 지상국이라는. 그래서 이제 처제하고 몰래 제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부인이 또 화가 나서 제주까지 쫓아왔는데, 그래서 당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바람문은 서귀포 본향당에 좌정하고 그 첫째 부인은 동홍리 당, 그 다음에 지상국은 서홍리. 그래서 그 뒤부터 서홍리, 동홍리, 서귀포 쪽에서는 사돈관계도 안 맺었다는 그 신의도에서 그런 그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제도의 어떤 그 신화 역사, 그 다음에 제도 식생에 대해서 좀 시간 남아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오늘 좀 좌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2에서는 그 주제가 제주바람과 자연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그 식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한 분은 조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한라산 그 생태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찬수 박사님이십니다. 그 발표 제목은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지역 생태계 이외상종 추정이 되겠습니다. 김찬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한 수삼 년 전에 시행이 됐는데 적절한 그 발표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건가? 요건데 분명. 네,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컴퓨터 쪽으로. 네, 이 기후변화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워밍인데 따뜻한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는 바람은 세다, 약하다 위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차가운 바람인가, 더운 바람인가, 점점 더워지는가, 덥지만 조금씩 약해지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1850년대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이 기후변화, 제주도의 기후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건 밑에 거는 지금 IPCC 그 5차 보고서에 앞으로 바뀌게 되는 그 현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약이 좀 약해. 안 되죠. 이 위에 거는 지금 북반구에 봄에 그 눈이 녹는, 눈이 덮여 있는 면적이 2000년, 1980년 이후로 쭉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 거는 이제 북극에 여름에 아이스의 그 면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라든지 또는 이제 이 바닷물의 높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킬링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킬라우에아 산 꼭대기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CO2의 농도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970년대에는 대기 중에 CO2 농도는 3200 pp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4000 ppm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PCC의 입장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수억 년에 걸쳐 가지고 녹색 식물들이 CO2를 고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기가 지금까지 와 있고 그 고정한 CO2는 전부 지하에 매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금세기에 와 가지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을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석유 이런 엔진들이 기관 엔진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댐에 가두어 놓았던 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공중으로 막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온실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직으로 어떤 방정식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톱니처럼 이렇게 막 생겼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 위쪽의 피크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북반구의 겨울은 이게 녹색 식물이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막 또 난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난방을 많이 안 하는 대신에 녹색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밑에 피크가 있어가지고 톱니처럼 저렇게 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게 이산화탄소 농도 탓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RCP 2.6일 때는 2080년 되어도 그다지 많이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저 오른쪽 거는 RCP 8.5인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RCP 2.6, 4.5, 6.0, 8.5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기를 했다가도 자꾸 잊어버려서 요거를 제가 참고로 넣어드린 건데 RCP 2.6은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를 감축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RCP 8.5인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석탄도 쓰고 석유도 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를 말하는데 극단적으로 8.5일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4도에서 한 6.5도씨까지 2100년 이전에 도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건데 지금 RCP 8.5일 경우에 저 빨간 선입니다. 저것이 2050년 이쯤 되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2100년 되면 아주 저렇게 해서 평균 여기 지금 선은 평균이고 나머지 부옇게 칠해진 부분들은 그 범위를 얘기하는데 평균이 4도 심지어는 뭐 거의 6도 가까이 올라갈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사람도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호흡도 하기 힘들어지고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우리 기후 전망은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고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 기상청의 2016년도 자료를 보면은 특히 서귀포에서 보면은 이 지금 빨간색은 영천동이고 파란색은 서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인 경우는 지금 현재 연평균 기온이 한 17도쯤 되는데 2100년쯤 되면은 평균이 22점 몇 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베트남이나 뭐 그 정도 돼버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식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이나 모든 이식주 생활이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될 경우에 그 영향이 뭐 산악지역과 기타 영구 동토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지금까지 미쳤고 앞으로도 그렇게 미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종다양성에 있어서는 식물종에 따른 생장적지의 변화로 수직적, 수평적, 식생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구성종, 그 식생대의 구성종이 변화하고 군집 구조가 변할 거다.
그리고 개화기 및 결실기의 변화, 종자의 임성의 변화. 이게 종자라고 하는 것이 꽃이 피면은요, 이게 스페시픽하게 어떤 곤충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상승해버리면, 이 공진화를 했던 동물들이 같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더워서 피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임성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구상나무림과 관목림의 축소, 종조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록수림대 확장, 해안지대 계곡과 폭포, 함몰지형, 곶자왈에서 일부 열대 다우림화되고, 열대 다우림의 특징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막 변할 건데, 우리는 이렇게 변할 거에 대한 대응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죠. 그 네거티브한 영향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식물들이 위로 막 올라가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서귀포 천지어나 효돈천 계곡, 아니면 밭작물들 어떻게 할 거냐, 밀감은 어떻게 하고, 이거 장차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산업이나 보건이나 에너지 산업 이런 쪽은 굉장히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로. 그런데 이 식생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연구도 이게 명확하게 잘 되질 않아요. 나중에 1도가 올라가면 어느 종이 올 거다.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최남단이기 때문에 최남단 이하의 식생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최남단 이하를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면 기록을 검토해 가지고 1도가 올라가면 지금 현재 1도가 높아 있는 상태의 지역에서는 어떤 종이 있는지, 그게 과연 올 건지 이것을 탐색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나만 그러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려워. 이거 왜 이러지?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변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항상 오늘도 어떤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거든요. 한반도가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이 식생입니다. 온대, 상록, 그 다음에 아열대 뭐 이런 식으로, 아고산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토가 좀 넓지 않더라도 저 백두산보다 더 위쪽도 그려주고 제주도보다 더 밑에도 그려줘야, 그리고 동과서도 그려주어야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고 제주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는데 꼭 우리는 이렇게 그려버리거든요. 등원선을 그려도 꼭 한반도만 그려요. 등원선. 등강수량 선을 그려도 꼭 토양도도 마찬가지. 그 바람의 방향도 꼭 이 한반도만 그려놓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바람이 오고 그 바람에 뭐가 섞였는지 짐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냥 생각 자체가 한반도에 고착되게 딱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 그거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가 되겠죠. 아열대가.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기후가 변하면 종이 확산할 거라는 전제하에 제주 생태계로 어떤 종이 다시 올 거냐, 그 종을 정말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줄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메소드를 사용했냐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남부라고 생각되는 가장 가까운 큰 섬, 그나마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는 섬 중에서 흑산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규슈에 있는 그 3개 지역, 나가사키, 가고시마, 야쿠시마, 요 3개를 선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기후변화가 주로 기온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기온이 가장 높은 서귀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후 상황 비교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각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서 월평균 기온과 월평균 강수량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입종 추정을 위해서 식물상의 분포 현황 조사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흑산도, 규슈 서부의 나가사키, 그 다음에 밑에 가고시마, 그 다음에 야쿠시마, 요들의 식물상을 검토해서 이 식물에 출현한 것 중에서
난대성 인공과 아열대성 식물만 골라냈습니다. 이거는 뭐 생리 생태학적 측면에서 종의 특성을 규정해가지고 이것은 난대성이거나 아열대성 식물이야라고 판단되는 것을 다 뽑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면 지금 서귀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200km, 400km, 600km의 선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 규슈에서는 이제 가고시마가 400km도 안 됩니다. 저게 290km, 300km. 야쿠시마가 460km밖에 안 돼요. 나가사키 가는 거는 뭐 조금 가면 나가사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만 이게 쭉 한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지 가까운지 몰라요. 이게 중국도 먼데 있는지 가까운 데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쿠시마조차도 서울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맣게 먼 나라로 생각하지만 식물인 경우는 이제 따뜻한 바람이 저 종들을 밀어 올려가지고 제주도에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종들 자체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은 빨리 올 것이고 어떤 종은 천천히 올 것입니다. 어떤 종은 따뜻해져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기후인 경우는 제일 왼쪽에 흑산도입니다. 흑산도는 지금 굉장히 제주도랑 가까워 보여도 이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추워요. 연평균 13.5도, 최근 10년간입니다. 서귀포 16.9도, 나가사키 17.4도, 가고시마 18.8도, 야쿠시마 19.6도. 그러니까 야쿠시마가 굉장히 먼데 지금 서귀포랑 몇 도 차이가 납니까? 2도 차이가 안 납니다. 서귀포는 17도, 여기는 20도니까 20도가 좀 안 되니까 2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기후 글로벌 워밍의 그 예측치를 보면은 2도 차이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아열대 식물 현황, 이 4개 지역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전체 난아열대 식물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그 목록은 이 책에 나옵니다. 77과에 405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는 160분류군, 흑산도에 24분류군, 이게 난아열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상당히 많죠. 근데 나가사키 정도 되면 제주도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서 191종, 가고시마 223종, 야쿠시마는 섬이 좀 작습니다. 제주도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저기는 난아열대 식물이 190종밖에 하여튼 190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 중복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추출해보면 다 합쳐서 405종. 그 중에 한국에 없는 거, 일본에 있는 거 241종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본이 상당히 많죠. 근데 나가사키는 나가사키에만 나타나는 68종 우리 제주도랑 달라요. 가고시마 104종, 야쿠시마 149종 이렇게 됐습니다. 이 관측 및 예측되는 온도 변화는 향후 제주도 식물의 분포와 식생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연평균 기온 17.2도, 21세기 후반에 3도씨가 상승한 20.2도씨가 될 것으로 이제 기상청이 예측했는데 이것은 현재 그 야쿠시마 19.8도를 상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 정도 온도 변화가 온다면은 지금 야쿠시마는 엄청납니다. 막 원숭이도 살고 그 식물의 종류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입에 어떤 종은 유리하고 어떤 종은 불리한가? 그냥 그것이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가 하는 겁니다. 이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은 다 포자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이 포자라는 게 굉장히 미세해가지고 바람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이 양치식물의 포자들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자기가 떨어진 장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생태적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열대, 아열대일수록 종다양성이 높고 아한대로 갈수록 종다양성이 낮아집니다. 보통 정착하게 되면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종이 많습니다. 이 양치식물이. 열대 혹은 종자가 세립, 미립인 식물, 새털이나 이런 데 동물의 피부에 부착해서 이동하는 그런 특성이 많습니다. 열매, 종자를 새가 섭식하는 식물. 요거는 새가 먹게 되면은 가까운 거리인 경우는 이게 배설을 하지 않고 가지고 와버리거든요. 몸속에. 예, 이런 종류, 이런 생태적인 특징, 형태, 습성을 가진 이러한 종들은 빨리빨리 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도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은 보통 이제 해주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우정종이나 광분포종은 원래 특성 자체가 퍼지는 성격이 있어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광분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또 생리생태적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 지역에 가서도 적응의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비산거리가 매우 긴 거, 뭐 마삭줄 같은 경우는 한참 뭐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및 분포 기후대를 감안해서 앞서 제시한 제주도의 각 지역에 분포하는 241개 식물 종들을 대상으로 가능성과 그 수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입이 유력한 양치식물, 이런 양치식물만 별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양치식물은 23분류군, 종자식물 33분류, 총 56분류군들이 유력하게 이제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 양치식물 23분류군, 그 다음에 나머지 185분류군은 후보종으로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효에 나타났는데 양치식물은 종자식물과 달리 포자를 생산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포자의 수, 이게 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00만 개 이상 포자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 개체에. 종자가 나무 한 그루에 100만 개 정도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온 천지로 다 퍼져나갑니다. 이 산포된 포자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생육 환경만 갖춰지면 발화해서 개체가 성립이 되고, 이 개체가 성립이 되면 영양 증식을 해서 막 그냥 그 군락을 쉽게 형성해 버립니다. 이것이 16개에 나타났습니다. 이 16개는 제주도에만 없고 나가사키, 가고시마, 야쿠시마에 공히 분포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뭐 반쪽 고사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털별 고사리 한국말이 있는데 과거에 제주도에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록상 한국말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이른 시기에 제주도에 와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석송 이런 것들.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이 제주도에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입이 유력한 양치식물 목록이 이렇게 해서 쭉 나왔고, 저기 일본명이라고 되는데 한국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록상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특히 제주도에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 나무 겉 등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양치식물입니다. 이게 양치식물인데 이게 쭉 날아다니다가 저러한 그 나무나 바위에 붙게 되면은 이 공중 습도가 잘 맞으면 이렇게 새로운 개체와 군락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들, 이거 뭐 어떤 그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데 식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표봤는데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지금 규슈의 최남단에 가면은 이런 그 뭐 탐방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이 양치식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번성을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굉장히 높죠. 한 우리 제주도보다 아까 몇 도 높았으니까 1점 몇 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1점 몇 도만 높아도
천지연이나 뭐 저기 저 돈네코 계곡은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종자식물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총 33분류군이 추정됐는데 이 마찬가지로 광분포종들이고 이 새들의 그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크기가 작거나 깃털 모양 날개를 갖거나 부착이 쉬운 모양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추출됐습니다. 이 예측된 특징적인 종자식물은 아열대 원산의 기하식물과 열대 과수, 현재 제주에는 한 200여 종의 기하식물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 대다수가 열대 및 아열대 기후대가 원산종으로 대부분 초본입니다. 그리고 1년생이 좀 많은데 그러나 장차 이 후보종은 대부분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데 원산인 그런 그 아열대성, 열대성 종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엔 그 로즈 애플, 구아바 이런 것들 지금도 이제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야자식물은 주로 야작과 식물을 말하면서 이제 그 해안에 뭐 이렇게 하와이 같은데 전형적인 그런 경관을 보여주는 그런 종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이제 가고시마만 가도 사실 이러한 종들이 야외에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금방 들어올 겁니다. 이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그 종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개발도상국들 그 주민들의 뭐 조개라든지 게 이런 것들을 잡고 뭐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숲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맹그로브가 그 뭐라고 하지? 그 파도를 이게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 보호를 하고, 대부분 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위도상 북쪽으로 자꾸만 이거를 조림을 합니다. 조림. 산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것들을 자꾸만 심어요. 네. 우리나라에 금방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력한 종자식물 목록은 이와 같이 추출이 됐습니다. 아까와 같이 뭐 여러 가지 광분포종이라든지 깃털에 잘 붙는다든지 날아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것들을 다 골라서 그러한 특성들의 그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이제 많을수록 빨리빨리 들어올 거다. 악티노다프네, 롱기폴리아, 나까이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33종. 이것이 지금 제일 위쪽 왼쪽에 요거는 아일렉스 페단큘라사 요거는 지금 현재 신기하게도 제주도를 건너뛰어서 흑산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기록종으로. 지금 아일리슈 마니사툼은 팔각나무라고 해서 그 짬뽕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건 뭐 여러 가지 이 향신료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금방 들어와서 야생에 살 것 같습니다. 이 프로누스 스피눌로사라고 하는 종은 벚꽃입니다. 벚꽃인데 상록성 나무예요. 지금 우리나라 벚꽃은 전부 낙엽이 지는데 이 나무는 상록성이 겨울에도 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뭐 이러이런 재배 식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야자수 맹그로브들은 이런 맹그로브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추위에 잘 견디는 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식물은요, 지금도 나는 저 식물을 본 적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길가나 밭을 갈다가 좀 한 몇 년 내버려 두면 그 밭에 산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뭐 중국 원산의 무사 발리비시아나라든지 다투라 메텔 이런 것들 또 저런 그 구아바 같은 것들은 금방 들어올 거고 이런 종들은 지금 가고시마만 가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런 람프탄 같은 거 이런 종들도 우리 그 노지 재배가 앞으로 될 겁니다. 뭐 이런 그 큰 빵나무라는 그 야자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파파야도 그냥 이건 오키나와에는 지금
부엌 바로 맞은편에 그냥 그 키친 가든 주로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데 그 진흙벌 있는데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는 진흙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지연 하구나 뭐 저기 하도리 같은 데는 아마 심으면 지금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의 요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료를 다 집합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그 동부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한 500km 이내에 자라고 있는 난대알대성 식물은 405종이었습니다. 405종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전파 특성을 고려해 본 결과 양치식물 16종, 종자식물 33종 이러한 것들은 아주 빠른 미래에 제주도에 상륙해서 토착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종의 맹그로브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앞으로 그 제도가 그 기온 상승이 되면 어떤 종들이 제도에 이입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추정을 좀 해주셨습니다.